이 국장님, 네. 어제 김인섭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네, 김인섭 그렇습니다. 씨는 백현동에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이 백현동 의혹의 네. 가장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 재판에서 네. 그동안 많이 거론은 돼 왔습니다만 그렇죠. 법정 증언으로 김인섭 씨가 이재명, 당시는 성남시장이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비선 조직, 비선 라인의 핵심이다. 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증인에게 제도권에서는 정진상이 최측근이고 비제도권에서는 김인섭이 최측근이라는데 맞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증인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제도권, 비제도권은 좀 표현이 그렇고요. 하면서 공조직의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그 다음에 비선 조직의 최측근은 바로 김인섭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어떤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비선 실세 한마디로 해서 그렇군요. 비선 실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김인섭 씨, 또 다른 이제 김인섭 씨 측근 아닙니까? 네네. 이 김모 씨. 김모 씨. 김모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모 씨는 지금 김인섭하고는 26년 동안 호형 호재 하면서 가까웠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모 씨가 네. 이 김인섭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용 호재 한 지가 뭐 10여 년이 훨씬 넘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백현동 사업, 아시아 디벨로퍼 그 사업자, 네. 정바울 씨하고도 이 사람이 다리를 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인섭 씨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훤히 알고 있는 아주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또 증언에서는 네. 김인섭 씨가 이 측근 김모 씨한테 보낸 옥중 편지를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옥중 편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자, 2015년 1월 달에 이 백현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김인섭을 스카우트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영입하자마자 다른 사건, 알선 수재 혐의로 입감이 돼요. 재판을 김물 받게 돼요. 저수조, 김물 저수조 그것 가지고 알선 수재를 한 거예요. 그 혐의로 해서 구치소에 입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스카우트 당하니까 됐으니까 이 백현동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4단계 상향을 풀어야 되니까 자기 이 김모 씨, 최측근 김모 씨를 그러니까 그 손발처럼 이렇게 씁니다. 즉 심부름 시킨 거죠. 그렇죠. 옥중 서신을 해갖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또 이 서신을 정진상한테 갖다 줘. 뭐 또는 이 서신을 누구한테 갖다 줘 하면서 자신이 옥중에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옥중 로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옥중 서신이 이번에 재판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 내용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2층 정이 오면 사안별로 모든 문제를 내가 출소 후에 결정토록 하자고 할 것이다. 2층 정의, 왜 2층이라는 말 우리 알죠? 어떤 의미인지. 성남시청 2층이 시장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다 보통 성남시 공무원들도 2층에서 연락 왔어? 2층이 보재 뭐 하는 2층 자체가 시장실을 뜻합니다. 근데 2층 정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2층에 있는 실세 정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진상한테 내가 출소하면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결정토록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옥중 서신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또 옥중 서신을 공개한 게 네. 오늘 정이 면회 왔다. 네. 정진상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사장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 네. 또 하나는 요즘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을 들으려 온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면회를 와갖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장은 이재명인 거죠, 사장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감옥에 있는데 네네. 자기의 그런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김인섭은 나가 있으면서도 비선 실세라고 아까 표현이 됐잖아요. 어떤 비선 실세였냐면 바로 이재명이 어떠한 문제든 골치 아플 때 그거를 얘기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라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책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진상도 형님 그러거든요. 김인섭을. 왜냐하면 정진상이 그 실장으로 가게 된 것도 김인섭이 꽂아놨다. 예. 꽂아줬다라는 건데 어쨌든 정진상도 형님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골치가 아파합니다. 그렇게 면회를 가서나 물거나 또는 뭐 이 김 씨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전언을 하면 바로 이 김인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라 아니면 내가 나가게 되면 그걸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즘 골치 아픈 일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2012년 전후에서 그 친형과 형수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언하는 그런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큰 그렇죠.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백종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완전히 행동대장. 수행비서죠. 예, 수행비서였다가 그 버스 운송조합에 뒷돈을 받아서 뇌물 혐의로 구속도 되고 형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백종선도 사실 비선이었다라고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백종선이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김인섭한테. 근데 보통은 면회할 때 이렇게 그 성남시 공무원들은 또 그러니까 김 씨와 함께 갔는데 백종선은 김 씨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면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김 씨한테도 들어가서는 안 될 말들을 지금 은밀하게 이 김인섭과 상의하려고 간 게 아니냐라는 게 이 김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김 씨도 김인섭 씨의 그런 재판 상황, 옥중 상황을 아주 수시로 백종선 수행비서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재판에서는 정진상,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늘 보냈다. 그러면 이제 백종순이가 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감옥에 그 당시 수감되어 있으니까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정진상의 증언이 다 지금 탄핵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정진상은 내가 연락도 안 하는 사이예요 라고 얘기했고 또 115차례나 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아무 내용도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 백현동과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 협의 상황들을 정진상이 직접 중계를 하거나 자기가 협의를 했다라는 게 이번에 증언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는 옥중 로비 중에 김모 씨가 정진상이가 면회 왔을 때 2016년 1월이에요. 정진상이가 특별면회 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서 이걸 제출을 했는데 잘 좀 살펴봐라. 이 R&D 부지를 다 기부 체납했는데 도개공까지도 참여를 하면은 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안 남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스란히 지금 이익을 다 뽑아 먹어야 되는데 도개공이 오면 도개공한테 몇십 프로를 또 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도개공이 그 당시는 법이 또 바뀌어갖고 도개공이 참여하면 성남시 의회 의원들이 그 참여한 그 내용을 전부 다 또 들여다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제약이 걸릴까봐 도개공을 빼야 되는데 이 도개공 빼는 문제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정진상과 김인섭이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개공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실질적으로 빠졌죠. 그리고 도개공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 지휘를 했던 유동규 본부장은 그 내용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빠져 뭐 해서 자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알려주지도 않더라. 완전히 배제시키더라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인섭이하고 바로 정진상하고 네. 직거래를 해버리고 정진상은 바로 이제 이재명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 도개경도 빼버리니까 유동규는 완전히 패싱당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어저께 법정 증언에서 보면 정진상은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김인섭이 거의 다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정진상은 그 말을 그대로 이재명한테 옮기는 역할. 그러니까 정진상보다 훨씬 더 이 브레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그 상하관계처럼 지금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고요. 김인섭이가 네. 뭐 연배로 보나 훨씬 위고. 그렇죠. 이재명보다 훨씬 위죠. 네. 뭐 일설에는 김인섭이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민주당의 아주 유력 인사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네. 성남시장 후보로도 이렇게 하게 만들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도 횟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그 유력 정치인도 자주 와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고 그렇죠. 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에 뭐 국회의원 자리나 성남시장 자리나 노리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때. 네. 그런데 그렇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변방 중에 변방.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이 국장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당직자들이 당신 뭐야? 도대체 뭐서 활동하는 사람이야? 당원 맞아? 하고 이재명이 당을 찾아오면은 그렇게 괄시를 했던 정도의 네. 아무런 그런 이 이름도 날리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공천을 받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실제로 누구 선을 탔을까? 근데 어쨌든 이 김인섭이 그 역할을 또 일정 부분을 했다는 것이죠. 중간에서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2015년 4월에 김인섭 씨의 딸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재판에서 나온 네네. 그 증언을 보면은 네. 그때 이재명 대표도 20만 원을 했고 성남시 의원인 김용, 성남시 공무원 70여 명이 축의금을 다 보냈다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아니 이게 진짜 저도 보고 참 진짜 놀란 게 이겁니다. 자, 김인섭은 성남시의 공무원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로비스트잖아요. 네. 뭐 이 사람이 저 해결사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을이잖아요. 을이죠.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갑이잖아요.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럼요. 완전 그러니까 갑이죠. 로비스트는 사실 을이어야 돼요. 뭐를 갖다 주거나 뇌물을 하거나 뭐 해서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니까 그렇겠죠. 성남시 공무원들 그래요. 네 이번 거는 해드리리다. 이게 갑과 을 관계인데 아니 성남시 공무원 딸 결혼식에 김인섭이 찾아갔다면 말이 되지만 김인섭이 딸 결혼식에 성남시 공무원 70명이 줄을 섰다. 이게 실세. 그것도 고위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고위직. 간부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갑이구나. 갑 중에 갑이구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찾아올 정도면. 또 한 가지는 면회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네. 아니 김인섭은 로비스트인데 갑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면회에 줄을 서고 축의금도 줄을 서고 이게 성남시장의 정말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줄을 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이라든가 예. 좋은 보직으로의 전보 네네. 이런 것들을 부탁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그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 정진상이 형님으로 모시는 분. 정진상을 완전히 이재명의 분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남 FC에도 구단주가 정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정진상이 완전히 다 이재명 대신 모든 그 전권을 다 행사하니까 공무원들이 봤을 때 저 전권을 행사하는 정진상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어제 재판 결과를 보면은 김인섭 씨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네.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 거의 김인섭 씨의 로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그동안에 김인섭과는 10여 년 전부터 관계를 끊었다. 이런 이재명 대표 국감에서 그 발언 아닙니까? 네, 국감 발언이죠.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선거법 재판에 네네. 핵심인 사건 하나가 이 백현동 왜
이렇게 특혜를 주었느냐 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혜를 왜 주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인섭의 주장과 또 이재명 측의 주장은 아니 그 상관없다. 김인섭이랑 상관없이 또 김인섭은 감옥 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인섭이 영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또 이미 그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성남시에 계획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인섭이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이재명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기로 이렇게 조치하겠다 협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설명 아닙니까? 변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보면은 증언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김인섭의 측근 김모 씨가 사실 할 수 있는 증언들은 다 쏟아낸 것 같아요. 뭐 정진상에게 말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비선 실세가 이번 백현동과 관련해서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시켜서 옥중서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면서 백현동에 이 특혜가 갈 수 있도록 다 결정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결정적인 게 어저께 또 하나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사무실이요. 선거사무실. 이 선거사무실이 뭐냐면 이 지금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월세를 막 몇백만 원씩 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의 캠프 사무실을 미리 자기 돈으로 사서 선점을 해놨다. 이것도 어저께 저 증언에서 밝혀진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며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미리 목 좋은 곳을 이게 딴 데 갈까봐, 딴 사람들이 채갈까봐 자기 돈을 내가면서 2개월이나 그 사무실을 자기가 유지하고 이재명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아무튼 어제 재판의 증언을 보면은 이 김인섭 씨의 그 핵심 측근인 김모 씨가 김인섭 씨도 잘 알지만 또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에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공판에도 이러한 증언들이 증거로 제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당시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그럼 실체는 뭐냐? 당시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 뭐 이런 상황들에서 뭐 그래서 다 이제 선거법 위반에도 관여가 되겠죠. 그래 어저께는 증거도 공개가 됐잖아요. 증언만이 아니고 옥중서신. 그러니까요. 편지가 다 공개가 돼서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도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